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중년이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속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상대방 감정을 자극해서 내가 외롭고 힘든 상태였기에 무심코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가끔 있지 않으신가요? 말 속에는 마음이 숨겨져 있고 그 마음 속에는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사람의 말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을 구별할 수 있는 힘 함께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던 사람, 말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싶었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작은 일에도 남 탓을 하거나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엔 곡 빠져나가고 마는 사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말에 속았구나. 그 말에 담긴 진짜 마음을 미처 꿰뚫어 보지 못했구나 하고요.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위장할 수 있어도 감정은 속이지 못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깃든 본성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의 말에 숨겨진 진짜 마음과 본성을 조금 더 정확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학 기반의 5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 숨어 있는 본성을 꿰뚫는 5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의 회피 성향과 감정 책임감, 인간관계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진짜 모습을 모른다고들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참 친절하고 정중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을 때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힘들 때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요즘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세요? 아주 가벼운 듯한 이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감정 다루는 능력, 자기 인식의 수준, 무엇보다 본성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힘들 때 본심이 드러난다.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는 진짜 자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어려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마치 화장을 지운 얼굴처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남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현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 기분이 어때요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견뎌냅니까? 라는 깊은 철학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 질문을 말했을 때 대답은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각각의 유형은 그 사람의 문제 대처 방식을 말해줍니다. 첫째, 감정 회피형 대답. 그냥 아무 생각 안 해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딱히 힘든 건 없어요. 처음 들으면 굉장히 쿨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는 회피성 정서처리라고 불리는 방어 기제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분노가 안에서 골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인이 되거나 친구가 되면 내가 혼자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쉬운 유형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형 대답. 사람들이 문제죠. 나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죠.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식 능력, 즉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힘이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말합니다. 사람이 진짜 성장하려면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항상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대신 사과해야 하고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하고 결국엔 내 마음만 아프게 됩니다. 셋째, 성숙한 감정 대처형 대답. 요즘은 힘들면 그냥 그걸 인정해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분석가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다르고 누군가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이유. 중년의 인간관계는 함께 웃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태도와 본질을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회피하거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아픔도 함께 견뎌줄 줄 알지요. 힘들 땐 어떤 방식으로 버텨요? 이 짧은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본성과 감정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를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이 질문 하나 꼭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을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 상처가 될지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양심,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후회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좀 더 공부할 걸. 청년기에는 그 사람을 왜 놓쳤을까? 중년이 되면 그때 가족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을까?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건 아닐까? 하는 깊은 후회들이 가슴에 남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후회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부끄러움과 후회의 가장자리에서 드러난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후회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인생 후회에 대해 2,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의 가장 깊은 후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지 않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심, 가지 않은 길, 내버려둔 관계, 용서하지 못한 마음. 진짜 후회는 했는데 잘못된 것보다 못해서 영영 남은 것이라는 뜻이죠. 이 질문에 어떤 후회를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안에 살고 있는지도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삶을 어느 정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후 관계에서는 훨씬 따뜻하고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배워가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땐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후회를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성찰이 깊은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갈등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남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후회조차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은 늘 피해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상대 탓을 하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늘 본인만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는 후회의 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바꾸는 나침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후회를 인식하고 그걸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사람의 후회를 들을 때 단지 과거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후회를 통해 그 사람이 지금 누구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후회를 반복하는 사람과 반성하고 멈추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후회를 쌓는 시기가 아니라 후회를 정리하고 관계를 정비하고 앞으로를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후회를 품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후회를 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가까운 이에게도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이 짧은 물음 하나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내면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말뿐이 아닌 삶의 진심을 나누는 사람인지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이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의 정서적 습관과 마음의 기초 상태를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도 특히 자주 느끼는 감정이 그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는 정서 습관이 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요즘 기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감정 속에 살아가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정서적 패턴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이사 펠드먼 바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되과 삶의 경험을 분류하고 자신을 세상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지, 세상을 어떤 색안경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주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라면 이런 사람은 늘 미래를 걱정하고 무언가 잘못될까봐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불안은 더 깊어지기도 하지요. 건강, 자녀, 노후, 관계. 불안의 원인은 끝이 없습니다. 불안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은 실제 위험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늘 불안을 달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긴장시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하지 않게 만들지요. 자주 느끼는 감정이 분노라면 짜증, 답답함,
억울함 같은 작은 분노가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늘 날이 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항상 손해만 봐. 이 분노의 뿌리는 대부분 자기 안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 배신당했던 경험, 혹은 지나친 자기 통제 욕구. 분노가 자주 반복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단 늘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감정 속에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지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주 느끼는 감정이 감사나 따뜻함인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관대함이 묻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삶의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심리학적으로도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만큼 감정의 품질은 삶의 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진실을 말하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다. 말로는 아무리 잘 꾸며도 그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쯤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함께할 때 내 삶에 어떤 정서적 영향을 줄지 알 수 있어요. 중년은 몸보다 마음의 탄력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주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인 상태로 굳어지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딱딱해지고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감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주 돌아보면 마음은 조금씩 따뜻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감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다듬으면 점점 더 부드럽고 편안한 내가 되어갑니다. 요즘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대답해 줍니다. 매일 느끼는 감정은 만들어가는 관계의 색깔이 되고 내 곁에 머무를 때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들어보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심리적 취약점을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버티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숨겨진 심리적 약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은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히 더 무너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적 기반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무시당할 때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혼자 남겨질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불안이 폭발합니다. 이 대답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창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짜 용기는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쉽게 흔들리는 감정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관계 속에서 형성된 패턴입니다. 첫 번째, 무시당하는 게 가장 싫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강한 분노나 상실감을 느낍니다. 중년 이후에도 이런 분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거리두기를 하거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많죠. 이 사람은 사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확인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혼자인 게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사람.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릴 때 애착 형성이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정서적 거절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중년 이후 자녀의 독립이나 배우자와의 거리감에서도 심한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과민해지기도 하죠. 이들의 내면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말아줘. 세 번째, 계획이 틀어질 때 견디기 힘든 사람, 동재와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많고 자기 기준이 높으며 자신이 세운 질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나 타인의 실수로 계획이 흐트러지면 감정이 크게 요동치죠. 이들의 본성은 나는 내가 통제해야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깨질 때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년은 더 이상 자신을 과장하거나 숨겨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약해져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취약점을 인정한 사람만이 타인의 취약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은 뭐예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과거를 비추고 지금의 감정 구조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침묵까지도 조용히 지켜보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과거 경험 속 고통의 무게를 읽어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물어보는 것만큼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상처는 뭐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품고 지금까지 버텨왔는지를 알 수 있는 깊은 대화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 당신이 감추려는 상처 속에 진짜 당신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어떤 형태인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언제부터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말투, 성격, 인간관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 상처를 어떻게 소화했는가에 따라 삶의 깊이와 따뜻함이 달라집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깊은 상처는 바로 가족으로부터 받은 외면, 무시 또는 폭력입니다. 아버지는 늘 나를 비교만 했어요. 엄마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늘 무시했어요. 형제끼리도 늘 싸우고 마음 들 곳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기대지 못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주면 또 다치게 될까봐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오래도록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전 애인이 이유도 없이 떠났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를 욕했어요. 이런 경험은 신뢰에 대한 기준을 흔들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년 이후에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조심스럽고 스스로 먼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어릴 적 무시당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도 늘 자신을 보여주려는 말과
행동이 많습니다. 과장하거나 유난스럽게 보이기도 하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좀 알아봐줘요라는 아주 오래된 외침이 있습니다. 상처를 물어볼 땐 조심스럽게 이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봉인된 작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일입니다. 말투도 눈빛도 분위기도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잠시 말을 멈추거나 눈을 피하거나 살짝 미소 짓는다면 그건 말 못할 상처를 겨우겨우 눌러담고 살아온 시간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질문 기억하시나요? 중년의 삶은 상대방을 단정 짓기보다는 함께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데서 깊어집니다.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질문, 조심스레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풀릴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